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줄지 현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특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정됐던 의원총회는 이틀 뒤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춤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통과가 됐었는데 크게 보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전월세 신고제가 먼저 시행되고 실은 나머지 입법이 좀 유예 기간을 뒀어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당시에는 뭐 시스템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오히려 1년 뒤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예. 자,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전세,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네. 앞으로는 계약 체결 때 30일 후 30일 내에 그 관련한 내용을 실은 지자체라든가 주민센터에 신고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 월 30만 원 이상의 모든 부동산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오피스텔, 고시원 이런 것들도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어.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전역, 그다음에 지방광역시, 또 네. 도의 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군면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모든 대상이 앞으로 이 전월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신고 방법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약일입니다. 예. 잔금 치르는 날이 아니라 계약일 날 이제 아. 뭐 임대인 임차인 모이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 모였을 쓰는 때 날, 예. 쓰는 날 이제 거기에 이 전월세 신고제도 함께 써서 네.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누가 제출해야 되느냐? 예. 당초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사가 해야 된다를 의무 조항으로 늘려다가 반발이 커서 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군가 한 명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하든 세입자가 하든 이제 서류는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뭐 임대 계약갱신 청구권 아. 이제 별의별 내용들 들어가는 내용들을 뭐 월세는 얼마고 혹은 네네. 전세는 얼마고 다 썼는데 아마 이럴 수가 있겠죠. 집주인 당신이 하세요라든가 세입자 당신이 하세요. 근데 둘 다 내가 왜 해? 하면은 부동산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젠 앞으로 관행상으로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마 그 서류를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고요. 현재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시험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6월 1일부터는 공식 실시가 되는데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이 집 혹은 이 옆집의 전세 월세 가격이 얼마야를 또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걸 공시라고 하는데 예. 공시는 11월부터 시스템의 문제로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유예 기간을 좀 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과태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5월까지는 또 이제 유예 기간을 두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 과태료는 이거를 신고를 기간 내에 안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 허위로 이제 네. 등록을 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는 허위 신고가 있겠고 미신고가 있을 텐데요. 최대 허위 신고는 100만 원이고 미신고는 앞서 30일 내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거를 넘었을 때 일수 계산을 해서 최대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제 차등 부과하는 이제 그런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쭉 들어보면 신고를 서로 미룬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가짜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신고를 꺼릴 만한 요인이 있는 건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카페를 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왜 이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건가? 네. 이제 그 목적들 왜 시스템을 하는 건가? 현재 정부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하는 것이다. 네. 실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을 세입자라든가 혹은 집주인이 다 일일이 체크를 못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근데 이게 시스템화되면 누구든 내가 들어가려는 곳에 옆집 뭐 혹은 뒷집 뭐 이게 시세를 알 수가 비교를 있는 할 이제 수가 그런 있다는 차원이라고 거군요.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는 결국 이것이 과세 자료의 향후 근거가 되지는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화되면 정말 전세금도 고액 전세금도 가능하게 되고요. 월세도 얼마가 들어온지 따박따박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세금 부과가 되면 아주 좋은 과세 예.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신고를 꺼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태료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좀 적은 편 아니냐, 약한 편 아니냐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쓰는데 세입자가 2+2에 쓰잖아요. 네. 근데 4년이 되고 있는데 4년이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그 4년 내에 5% 이내에 못 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4년에 한 텀이 끝날 시 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그동안 못 올렸던 부분들을 확 올려도 그렇죠. 거기에선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의구심은 언급도 몇몇 국회의원들 한 사이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전세 가격이 워낙 뛰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확한 통계가. 근데 전월세 신고제가 혹시 그것을 추진하는 데 또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시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뭐 집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이걸 적극적으로 네. 동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걸 이제 신고를 꺼리면서 혹시나 신고를 안 하는 대신에 뭐 우리가 임대료를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편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네. 우려가 근데 나오고 지금 있죠. 이게 이제 6천만 원하고 이제 30만 원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낮춰주는 식으로 뭐 어떤 그런 편법들도 이야기가 되고는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런 편법보다는 이제 역시 그 과태료가 좀 약한 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시범 기간에서 많이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전월세는 일부 좀 아날로그식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완벽하게 디지털화 하나하나 체크하고 전월세 계약 때 맺었을 때 여러 가지 부가 조항들 내용이 이제 서류로 딱 들어가게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몇몇 사례가 이제 시범 기간 동안에 나왔는데 집주인들이 세세하게 이제 다 쓰는 거예요. 네. 뭐 못 박으면 안 된다, 네네. 뭐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배상 청구들까지도 될 수 있는 또 그런 또 하나의 임대차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월세 관련해서 신고제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자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핵심 내용이 뭔지 그리고 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무주택자, 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핵심입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을 살 때 좀 쉽게 사게 하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무주택자는 뭐 실거주 서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끝나게 되는 취득세 면제 일모를 3년 더 연장을 하자. 2024년까지 연장하자는 게 있고요. 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는 네. 취득세를 감면하는 부분, 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은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해줘서 최대 20%포인트 더 넓혀줘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 40%를 LTV가 예. 묶였다는 걸 뭐 60% 펼쳐지게 되고 실거주 1주택자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도 뭐 양도세 이런 것들을 깎아준다. 그런 겁니다. 예. 네.